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금 운명의 기로에 섰죠. 진짜 이제 앞으로 국민적 신뢰를 안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지대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국민의힘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냐면요. 국민의힘이 나라를 안 봅니다. 국민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선거 자체가 이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말이죠. 그 선거 때마다 그냥 민심발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대선 기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선거에 한 480억 정도 썼다라고, 448억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 보조금으로 한 432억을 받았죠. 요때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국가가 225억 정도를 또 보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을 끝내고 이 민주당이 플러스 수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흑자를 냈다라고 봅니다. 한 170억 정도 흑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보조금 정책이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 자리를 잡으면서 선거가 있으면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선거를 하면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민심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쓰임 정도? 진짜 민심을 부르짖어서 내가 민심에 다가가겠다라기보다는 선거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남길까?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이죠. 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겨난 이후에 이 양쪽 당의 재산이 4배 이상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예전에 그 순수했던 선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후보를 내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8강 진출까지 8명의 첫 시작으로 스타트를 땡겼죠. 요걸로 국민의힘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 명당 3억이죠. 이 후보의 등록한 그 순간 3억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저 후보가 말이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루도 안 돼서 복당 신청이 허용이 됐다. 왜? 3억의 힘이죠. 38, 24, 24억 찍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이 대선을 앞두고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신뢰를 얻겠냐, 아니면 나락가겠냐, 이렇게 한정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번 대선은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삶이 처절합니다. 자유진영에 속해서 번영을 계속 누릴 것이냐, 숨쉬듯 그냥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내 자유가 박탈당하느냐, 또 한쪽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정책들 내놓는 거 보면요. 국가 그냥 아예 갈기갈기 찍고 있는 해체 작업을 하고 있죠. 안보도 박살나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아가리로 들어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누가 됐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이 됐다. 믿지 못할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국민을 속여온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조차도 본인의 경선, 본인 당에 대한 경선에서 1위, 2위, 3위를 발표합니다. 퍼센테이지까지 발표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 4강에서 2강 진출을 했는데도 이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았는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선관위에 보내는 게 뭡니까? 불투명한 선거 시스템으로 내 한 표가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도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한동훈 캠프, 한동훈의 팬카페에서는 1위가 한동훈이다 라고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말도 되도 않은 소리죠. 제 주변에 한동훈을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1위를 한다? 이건 심하게 조작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김문수여야 하는지, 왜 한동훈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한동훈이 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 되면요. 그냥 계속 연장선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김문수 후보,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예, 참 뭐라고 는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 참 강하신 분이 잘 버텨주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서 지금 또 버티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기 탄핵 당한 부분,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 배신 당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할게 그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김문수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가 더욱 강하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중의 부역자들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이 김문수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동훈이 안 되는지 한동훈은 지금 계속 대다수의 언론들이 띄우고 있는데요. 실상 보수자의 진정한 계승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이 정치 행보가 겉으로는 공정, 정의, 뭐 자기가 법치에 가장 뭐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이 장동혁 의원은 말이죠. 김문수 캠프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 뒤에 저 웃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요.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1차 탄핵소추안이 지나고 이 8마리의 반란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쪼여갈 때 장동혁 의원과 충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입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함구하자라고 해서 오케이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인 감정 걷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다. 이거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서 또다시 광풍이 분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점이다. 8마리 들고 지금 정부를 향해서 뭐 하느냐라고 아마 여기서 언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아무도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 장동혁 의원은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야 한동훈 너 마인드 굉장히 잘못됐어. 너 마인드는 지금 나라를 보지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도 않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너 지금 지랄 발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생각을 굳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 이 인간의 표정이 뭐냐? 기자들이 있으니까. 플래시가 빵빵빵 터지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을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언론이 한동훈을 꽤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조선일보가 처음에 이준석을 띄웠죠. 이준석을 띄우고 김종인이가 시시때때로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옆에는 이코르 이준석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뺏고 와가지고는 뭐 이준석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할배가 말이죠. 한동훈에게 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후보가 됐을 시에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보자. 또 다른 분열은 시작됩니다. 이거 말이죠.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준석식, 이제는 한동훈식이죠. 한동훈식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뭐 비단 보따리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가출할 겁니다. 저는 100%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 국민의힘에 한동훈이 남아있는다라고 하면 친윤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친윤입니다. 우리 국민들, 윤호개인을 외치는 국민들, 자유를 외치고 있다. 2030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다다시를 외치는 국민들은 다 친윤입니다. 친윤, 윤심이죠. 윤심. 윤심과 완벽히 결별합니다. 분당 사태 나옵니다. 쪼가진다라는 거죠. 보수의 괴멸을 이자가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끝으로 이 한동훈은 살 걷어내가지고 어짝으로 보내야 된다? 저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좌쪽으로 보내고요. 더 심하게 던지고 싶으면 저 중국으로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드릴 건데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이 꽂아놓은 사람이죠. 이거 이 문재인 친구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얼마 전에 황운하랑 뭐 무죄가 떨어지고 이 황당한 사건, 이 황당한 사건에서 이 김상욱이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냐? 송초로 밑에 보좌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찬양하고 이 좌빨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공천 주고 그 울산의 가장 안전한 자리에 준 게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이 김상욱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어땠죠? 찬성하고 눈물 질질 짜고 생쇼를 하다가 탄핵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죽을 때까지 밥 안 처먹겠다라고 한 게 김상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김상욱이를 지금 영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거 하나 들고 간들 민주당에 뭐 다 자쪽인데 요거 하나 들고 와서 뭐 아무 색이 없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말이죠. 플랜이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고 난 다음에 이 200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한동훈이가 8마리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캠프에 한 17명 있습니다. 17명에서 19명 있는 현직 의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200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민주당이 200석 만들면요. 헌법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200석을 못 만들어서 지금 천추에 한이 되어 있는 게 이재명이죠. 부정선거로 말이죠. 요런 거 하나 둘씩 넘어와가지고 지금 배신의 세력 중에 몇몇 보이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몇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도 하도 이쪽 저쪽 잘 옮기셔가지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마리 넘거 와가지고 200개 만들면요. 헌법도 바꿀 수 있죠. 이 시진핑이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헌법 바꿔가지고 지금 장기 집권 플랜 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못할까요?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더 할 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뭐 한동훈이가 홍준표 후보를 갖고 코박콩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두 번째 날 홍준표 후보가 사진 몇 장 띄웠죠. 어디다 대고 지가 지똥 묻은 거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똥 묻은 게, 뭐 묻은 게 탓한다고. 이 한동훈이가 여기다가 저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 찐웃음입니다. 찐웃음. 저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저런 웃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만약에 실제로 봤다? 어떤 친분과 어떤 연대가 없다라고 하면 저런 찐웃음이 나올까? 아니요. 만일에 여러분들 뭐 정치가 뭐 그렇다 앞에서야 뭐 치열하고 뒤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허허한다라고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말이죠. 저런 찐웃음을 보인다? 저거는 숨없는 연대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자, 김무성이죠. 김무성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김무성만 콜 받느냐? 김무성 밑에 누구? 유승민도 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미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그 보수 진영에서 금배지 달았던 사람들도 몇몇 이재명 캠프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유승민도 좀 불러봐. 김무성도 좀 불러봐. 근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죠. 김무성 옆에 누가 앉아있냐? 한동훈이가 앉아있습니다. 예전에 김무성이 뭐라고 했냐면요. 독일 저출산 문제에 터키 이민자를 통해서 해결했다. 우리도 조선족 좀 받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 촉 받아서 한동훈이가 뭘 했죠? 이민청에 대한 신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친미 노선을 가졌죠. 중국에는 반중보다는 견중이었죠. 견중. 그 개견이 아니라 견제한다. 중국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행선으로 가자라는 거죠. 네 세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가 다 동등한 거기 때문에 서로 동등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이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이민청을 개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민청 개설, 뭐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내부에서 찾겠다. 뭐 교육을 개정한다든지 복지에 대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야는 중국 사람들한테 문 열어주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땅 사고 이제 시민권 부여하겠다라는 거를 들고 왔다가 욕 되게 먹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 연대가 좀 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친중의 세력이지 않을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의 장인은 말이죠. 진형구다라고 하죠. 당원 게시판에도 진형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수없이 등장을 하고 뭐 많은 댓글을 달았다.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런 댓글들. 그 진형구가 말이죠. 중국의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발행하는 발행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인민일보 있죠. 조선노동당의 인민일보. 그거를 한국판으로 들고 와가지고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친중의 세력이지 않을까? 이재명은 겉으로 쉐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삶 자체가 쉐쉐한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실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유일하게 보수 지킴이로 이 국무위원으로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과 이 한동훈이 함께 붙는다라는 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여야 하는 겁니다. 정치란 결국 철학과 일관성이죠.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디어 프레임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은요 진심과 충성을 본다라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민심, 윤심, 민심과 윤심 이퀄이라고 봅니다. 보수의 민심을 완벽히 거스르는 한동훈의 2강 진출. 저는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이죠. 선택해야 되는 건 김문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김문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담아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김문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윤 어게인을 외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